네, 안녕하세요. 젠킨스에서 젠킨스로의 여정 발표 세션을 맡게 된 임예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었던 젠킨스를 왜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툴들을 검토해보고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해봤고 어떤 것에서 또 실패하고 또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젠킨스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아졌는지, 리소스 효율이나 뭐 성능이나 어떤 것들이 괜찮아졌는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CD를 바꾸게 된 배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젠킨스 실제 화면인데 굉장히 많은 개발팀들이 저희 젠킨스 하나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문 파트도 있고 뭐 솔루션 개발팀도 있고 서비스 개발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브옵스 팀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개발팀이 하나의 젠킨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때의 당시에는 이제 총 609개 정도의 잡이 있었고요. 이거를 하나의 젠킨스에서 다 관리를 하자니 좀 젠킨스가 좀 버거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드 환경 알파, 뭐 리얼, 베타, 뭐 등등의 환경도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또 크론이나 배치 잡이나 이런 것도 이 젠킨스에 다 같이 있어서 좀 젠킨스가 좀 저희 표현으로는 좀 항상 아픈 그런 상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저희 메신저에서 그 캡처해 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호출이 되고요. 젠킨스가 자주 아파서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게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젠킨스에서 마스터와 저희는 마스터 에이전트 구조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목록은 저희가 젠킨스 에이전트의 서버 목록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스턴스도 있고 뭐 물리 서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각각의 서버는 이제 다 다른 빌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 포인트도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굉장히 기초적인 그래들 낫바운드 에러 같은 그런 빌드 환경이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에러라든지 뭐 주문 배치가 누락돼서 그러니까 설정이 달라서 배치가 누락되는 그런 장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점들도 있었고 또 이외에 다양한 운영 에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설정을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UI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눈덩이가 이제 불어나듯 나중에 디스크 에러가 난 적도 있었고요. 젠킨스 에이전트가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냥 마스터 젠킨스에 접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팀은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도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도커 앤서블 저희 CI/CD 환경을 간단하게 나타낸 도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CI를 담당하는 거는 저 젠킨스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CT, Continuous Delivery 부분은 이제 앤서블이라는 프로비저닝 툴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젠킨스의 빌드를 트리거를 시키면 젠킨스에서 빌드가 되면서 결과물이 생성이 되고 그 결과물을 앤서블에서 그 SSH 커넥션을 통해서 도커 타겟 서버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배포 구조를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젠킨스부터 그 도커 타겟 서버들까지 다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어떤 걸로 바꿀까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좀 운영하기 좋고 좀 운영하기도 쉽고 이슈도 좀 적고 그리고 자원 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CI 툴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I로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후보군으로 골랐었던 툴은 이제 이 정도로 4가지가 있는데 젠킨스 X, 테크톤, 그리고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클 CI가 있습니다. 서클 C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런 CI 툴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 중에서 오픈 소스를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좀 아쉽게도 서클 CI는 배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살펴보게 될 툴들은 젠킨스 X, 테크톤, 그리고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 이렇게 3가지 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젠킨스 X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익숙했던 그 젠킨스 아저씨 그 로고의 젠킨스는 아니고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젠킨스 툴입니다. 그래서 CI만 담당하던 그 젠킨스 아저씨 로고의 이전 젠킨스가 아닌 올인원 CI/CD 툴이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배포 환경에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기덥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프리뷰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깃허브에서 저희가 풀리캐스트를 생성을 하잖아요. 풀리캐스트를 생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풀리캐스트에 대한 실행 환경을 테스트 환경을 이제 젠킨스 X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요.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지금 구축을 한 상태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는 사실 젠킨스 X가 권장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적합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기를 권장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직접 구현해야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추후에 저희 NKS 같은 그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옮겨가게 될 때 도입을 고려해 보기로 하고 보류를 해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테크톤인데요. 테크톤 같은 경우도 이제 젠킨스 X와 비슷하게 쿠버네티스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또 올인원 CI/CD 툴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은 쿠버네티스 그런 리소스들 그 뭐 파드나 뭐 다른 리소스 명세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크톤의 빌드에 필요한 그런 요소를 그런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생성해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나 API 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환경을 구성을 할 때 이제 빌드 요소들을 모듈화를 해서 그 도커 허브에서 저희가 도커 이미지 공유하듯이 그런 그 모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알파 환경에서 적용을 해보았고 이거는 굉장히 라이트한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젠킨스에서 소요 시간이고요. 오른쪽은 테크톤에서 어느 정도 걸렸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빌드 스텝 같은 경우는 체크아웃 클린 빌드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 그 말 그대로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푸시해서 올리는 거. 그리고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젠킨스에서 소요 시간은 최소 1분에서 뭐 3분 30초 정도 걸렸다면 테크톤에서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8분에서 뭐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지금 현재 젠킨스보다 비교적 느렸어요. 거기다가
리소스 알파에서 굉장히 경량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리소스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설정의 미숙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툴보다 느리고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 다시 젠킨스로 돌아가서 괜찮은 것 같다. 젠킨스를 다시 한번 볼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었던 젠킨스는 그냥 익숙하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아무래도 이전을 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은 조금 있지만 쿠버네티스 친화적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빌드 스크립트를 다 그루비 파일, 젠킨스 파이프라인으로 다 작성을 해놓은 그런 코드 베이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젠킨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젠킨스와 저희가 쿠버네티스 젠킨스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쿠버네티스의 생태계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커, 앤서블, 젠킨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젠킨스 환경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CI/CD를 간단하게 표현한 장표인데요.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CI를 담당하는 부분은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에서 동일하게 담당을 하게 되고요. CD, Continuous Delivery 같은 경우에는 아르고 CD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밑에 Manifest YML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그 클러스터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그 리소스 명세서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CPU를 써라, 어느 정도의 뭐 메모리를 써라, 뭐 환경 변수는 이런 거를 써라라는 그런 값들이 저 매니페스트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자면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젠킨스에서 빌드가 시작이 되면 젠킨스 빌드 과정 중에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그런 스텝이 있어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변경이 되면 아르고 CD는 이거를 주시를 하고 있다가 변경 사항이 생겼네 했을 때 이 변경 사항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싱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화를 하게 되고 이거는 즉 배포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CI/CD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이제 하나의 젠킨스에서 다 같이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프로덕션, 뭐 배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젠킨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분리된 환경에 젠킨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빌드 환경 클러스터를 다 생성을 따로 했고요. 그러니까 알파, 프로덕션, 뭐 베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각각의 클러스터에는 각각의 다른 독립적인 젠킨스가 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는 배치 잡을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하나인 크론 잡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다 잘 분리가 되었던 그런 장점, 그런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서버를 그 물리 서버나 뭐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젠킨스 에이전트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서버들이 사실 빌드가 되지 않을 때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쿠버네티스 젠킨스로 넘어왔을 때는 빌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빌트인 노드만 그냥 하나가 떠 있고 MSA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될 때, 빌드가 실행이 될 때는 각각 빌드 환경에 맞는
에이전트 파드라고 합니다. 파드가 생성이 되어서 그 파드 환경에서 빌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빌드가 마무리가 되면 그 파드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젠킨스 에이전트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젠킨스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설정 관리를 코드로 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젠킨스 UI에 다 이제 일일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뭐 플러그인 다운로드부터 뭐 시큐리티 설정 등등 다 저희가 UI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를 도입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설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코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헬름과 젠킨스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 그리고 잡DSL이라는 이런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를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헬름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신 뭐 PIP, YUM, 뭐 npm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젠킨스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 잡DSL 이 두 개는 젠킨스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서드 파티 플러그인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 설정을 코드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자회 설정을 코드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저희는 모든 설정을 다 코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로 관리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전체 설정, 그리고 잡에 대한 설정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외부로 관리했던 거를 코드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이제 플러그인 매니저 저희가 컨피규어 시스템 들어가서 플러그인 매니저 들어가서 원하는 플러그인 검색해서 다운받고 젠킨스 리스타트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왼쪽에서 다 하셨다면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를 적용한 이 코드에서는 YML 파일 규격의 인스톨 플러그인스 밑에 여러 가지의 플러그인들을 리스트, 그러니까 어레이 형식으로 명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시를 해주면 젠킨스가 재시작될 때 이 헬름 차트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 이 플러그인을 다운을 받고 이 플러그인이 또 젠킨스가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펜던시가 필요한 플러그인까지 다 다운을 받고 리스타트를 해주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개발팀이 프론트엔드 개발팀도 있고 데브옵스 팀도 있고 백엔드 팀도 있어서 빌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식으로 JDK 17, 뭐 MSA 어떤 파트 특정 파트에서는 JDK 17을 쓰고 어디에서는 뭐 12를 쓰고 11을 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툴에 대한 명세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코드로 이런 식으로 인스톨레이션스 밑에 JDK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하시게 되면 코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트 팟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에이전트 팟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젠킨스 에이전트가 그 쿠버네티스 파드 형태로 생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빌드가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템플릿을 정의를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빌드 환경이 필요한데 뭐 그래들 JDK도 필요하고 뭐 파이썬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해주시면 N개 이상의 빌드 에이전트 템플릿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젠킨스 파이프라인에서는 기존에 저기 노드 괄호치고 이 부분에는 젠킨스 에이전트의 라벨이 들어갔었는데
젠킨스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 네임을 넣으면 빌드가 실행될 때 알맞는 에이전트 파드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고 빌드가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잡 설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잡 설정을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것 또한 뭐 UI로 다 하나하나씩 하게 되고 뭐 솔직히 달라지는 그 항목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설정했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꼭 설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설정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파이프라인 잡을 생성하는 그런 코드 설정 래퍼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파라미터나 강제하고 싶은 그런 설정들을 여기에 숨겨두면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파이프라인 잡 뉴하고 체이닝 메소드 형식으로 뭐 팀의 어느 팀 뭐 그 해당 잡의 이름 어떤 브랜치에서 실행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젠킨스 파일 패스를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깃허브에 푸시를 하시게 되고, 젠킨스에서 웹훅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젠킨스 잡이 자동으로 기덥스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로 옮겨가게 되면서 운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재시작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싶었던 플러그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젠킨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좀 복잡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디펜던시가 걸리는 그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하려고 보면 젠킨스 버전이 맞지 않아서 젠킨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젠킨스를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되고, 재시작을 하다가 장애가 나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저 사진이 그 젠킨스를 재시작했을 때 장애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역 있거든요. 그래서 저 때 어떤 장애가 났냐면, 젠킨스가 재시작되고 그 아까 맨 첫 슬라이드에서 609개의 잡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잡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데 좀 힘도 들였고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변경되는 그런 젠킨스에서는 이런 리스타트나 재시작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개선되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LTS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LTS 업데이트는 1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보안적인 그런 이슈들도 해결되는 그런 패치 피처들도 있기 때문에 LTS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아서 요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태그에서 원하는 버전에 대한 도커 이미지만 수정을 해주시고 헬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젠킨스가 그 해당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가 손쉽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인데요. 사용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기존의 젠킨스 에이전트 서버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빌드가 떠 있지 않을 때는 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젠킨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으로 엑시큐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젠킨스 에이전트 각각에는 엑시큐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동시에 n개의 잡이 실행될 수 있는 그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한 서버당
뭐 2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엑시큐터라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젠킨스 에이전트의 총 개수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0개 정도 되고, Available Executor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그 젠킨스 빌드를 할 수 있는 그 엑시큐터를 의미를 하고,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Busy Executor라고 지금 현재 그 젠킨스 빌드를 하고 있는 엑시큐터의 수를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간에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엑시큐터들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리소스가, 그러니까 비용 문제나 뭐 이런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로 넘어오면서 또 좋았던 점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의 그 사용량 그래프인데요. 빌드가 실행될 때만 엑시큐터가 생성이 되고 에이전트 파드가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되니까 비지 엑시큐터가 3개였을 때도 있고 2개였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온라인 엑시큐터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자세히 보면은 빨간색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확대하기가 조금 그래서 온라인 엑시큐터와 비지 엑시큐터의 수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드가 실행이 될 때, 빌드가 실행이 되지 않을 때 생성되고 삭제되는,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이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스펙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요. 이제 젠킨스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서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하나씩 서버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에게 이제 업무 요청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좀 있는데, 쿠버네티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 베이스로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CPU, 메모리 이 정도 사용하고 적용하면 빌드 환경 업데이트가 바로 되는 그런 절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젠킨스 잡을 구성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공통 설정도 있고 또 강제로 좀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설정들이 꼭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젠킨스에 들어가서 다 설정을 매번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쌓이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코드로 강제화하면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게 편리하게 그냥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강제화되어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운영적으로 좋아진 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를 짧게 하자면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고 이거를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젠킨스 온 쿠버네티스가 아니어도 그냥 젠킨스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그인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용하시는 팀분들을 설득을 해서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젠킨스가 역시 CI 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툴이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다큐멘테이션이나 굉장히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많아서 또 구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배포나 그런 재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리스타트나 뭐 업데이트를 할 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젠킨스 X나 테크통 같은 경우도 젠킨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온프레미스로 구축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NKS 같은 그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넘어가게 됐을 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직 도입한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테크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좀 많이 적용하고 익숙해지면 다음에 도전했을 때는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회고입니다. 네. 좀 더 발전해서 다음에는 다시 도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테크통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적용한 그런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좀 좋습니다. 젠킨스 X도요. 네. 그래서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NP 시큐어 최재규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잡이 한 900개 넘게 정도 있다고 기존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젠킨스 재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잡이 되면은 이제 재시작해서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 쿠버네티스 젠킨스로 바꾸고 나서 어느 정도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재시작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재시작을 했을 때 뜨는 데까지의 시간을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비교하기에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잡들이 다 쿠버네티스 젠킨스로 이전한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비교구는 애매하긴 하지만 헬름 리스타트나 헬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보통 1분 안에 다시 리스타트 됩니다. 굉장히 도커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빨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야 3D 김민정입니다. 아까 그 코드로 설정을 관리하는 거가 되게 좋다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UI 기반의 설정에서 코드 기반 설정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좋았던 부분이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이점이 있었던 게 혹시 있었나요? 일단은 데브옵스의 입장에서는 설정을 강제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젠킨스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생성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성을 하실 때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코드 베이스로 강제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냥 편하게 생성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 젠킨스에서 네. 공수가 얼마나 들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브옵스 팀의 인원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젠킨스를 새로운 젠킨스로 저렇게 지금 발표해 주신 저런 스펙으로 네네. 네, 뭔가 세팅을 하고 뭔가 이관을 다 끝나진 않았겠지만 세팅을 하고 뭔가 뭐 교육까지 해서 내부 그 러닝 커브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세팅이나 이런 설정이나 자료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다 했고요.
러닝 커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는 점에 있어서 그런 러닝 커브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네,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이제 잡이 있을 때만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면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이전의 환경에서 막 50개를 해놓고 놀리는 상태였었는데 얘가 동시에 실행되는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혹은 그랬을 때 이제 쿠버네티스의 뭐 노드의 상태들이 그 동작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일단 각각 저희가 알파와 리얼 클러스터의 각각의 젠킨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클러스터나 리얼 클러스터에 맞는 스펙의 리소스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잡이 한 번에 실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실행되는 그 유휴 자원, 그러니까 프리 되는 그런 자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이 토탈 실행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